네,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을 안 틀 순 없고 또 계속 틀어놓자니 전기료 폭탄이 걱정됩니다. 급기야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누진제 제도와 개선 방향을 연세대 글로벌 융합기술원 김진우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누진제라는 게 일정 사용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전기를 더 내는 건데 어느 정도를 쓰면 누진 구간에 들어가게 되나요? 예. 이 4인 가구의 그 봄철, 가을철 평균 전력 소비량을 보면 약 한 280kWh가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200kWh까지는 1구간이고, 이제 80kWh가 2구간으로 넘어가는데, 네. 만약의 경우에 에어컨을 좀 썼다. 그래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8시간, 그리고 하루에, 그 다음에 한 20일 정도 쓰게 되면 300kWh가 됩니다. 네. 그러면 총 사용량이 580kWh가 되거든요. 네. 그럼 앞에 200은 1단계,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200kWh는 2단계, 예. 나머지 180kWh는 3단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200씩 이렇게 잘라서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서 차등 적용이 예. 되는 건데 2년 전입니다. 2016년도에 예. 누진제가 이제 6단계에서 예. 3단계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 전기료가 그전보다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시 가구는 네. 평균적인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인데 도시 가구의 4인 가구 평균 그 전기 소비량은 약 350kWh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평균적인데 그걸 아주 그 에어컨을 좀 아껴서 쓴다 했을 경우에는 벽걸이용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한 20일 정도 쓰면 100kWh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 450kWh를 총 쓰게 되는데 누진제 개편 이전에는 그게 한 10만 6,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그게 8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한 18,000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되는 셈이고 그러네요. 율로 따지면 한 17.2%가 되는데 이 가구에는 아주 좀 적게 쓰는 편에 속하는 거고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사실 그 할인 그 액과 할인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고는 한 50%까지 할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내렸다 이런 말씀인데 예. 여전히 그렇지만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요. 예. 뭐 수도나 뭐 가스, 기름에는 사실 이 누진제라는 게 따로 없는데 왜 전기에만 유독 누진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망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게 아니어서 네. 사실 누가 쓴지 최종 소유자가 확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진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LNG가 천연가스가 1986년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좀 늦게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민간 도시가스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 누진제하고는 안 맞다 이랬던 것이고 수도는 무슨 에너지가 아니니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1차 석유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 절약 의식을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 수급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단계도 늘어났다가 줄었다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누진 배율도 2.6배로 아주 적을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 19.7배가 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 변화를 겪으면서 왔는데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제 3단계, 3배수로 지금 정착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사실 전기료를 줄여주는 효과 또 그리고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이제 정책이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전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소득과 전기 소비가 반드시 정비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요즘 뭐 삶의 방식에 따라서 워낙 뭐 사용량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좀 그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어떤 명분과 다소의 그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그런 효과는 거의 이제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경향이야 소득이 증가하면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게 보통의 현상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소비 패턴, 그다음에 가족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주택의 어떤 그 생활 여건이 어떠냐, 취미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구가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서로 말하는 등식이 이제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는 누진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 정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마저도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좀 더 개선점이 없겠는가 하는 걸 찾아볼 그 정도 시점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산업용, 교육용하고는 다르게 주택용 네.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될까요?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간대별로 우리 소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좀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시간대 TV 그렇죠. 보고, 예. 이렇게 또 세탁기 돌리고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없고요. 그 다음에, 누진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계량기를 또 다 고쳐야 됩니다. 시간대별 계량기를. 네, 그래서, 이 주택용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묶어서 이제 총 월간 얼마 이렇게 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부하 조정이라고 그럽니다만 네. 소비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고 또 시간대별 계량기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누진제 대신에 시간대별로 좀 싼 시간대에 많이 쓰도록 하고 적은 좀 높은 시간대는 못 쓰게 하는 좀 적게 쓰게 하는 그런 시간대별 소위 말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양쪽의 소비 특성 때문에 그 요금 제도가 다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 전기 판매 비중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네, 네. 산업용이 56%고 네. 주택용이 13% 거의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쓰는 곳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주택용을 좀 폐지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적게 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 네, 그런 생각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산업용은 소비 부분이 아니라 생산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업종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 있고 적게 쓰는 업종이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같은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또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력 상품입니다. 수출.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에 예를 들어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생산 활동이 좋아지면 오히려 또 전기가 올라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에다가 누진제를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진제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계절과 시간에 따른 요금제 도입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그 누진제의 그 실제 효과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좀 많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상시적인 수준에서 가구가 자기 에어컨을 좀 쓰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억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누진제를 조금 더 완화한다든가 혹은 다른 제도를 한번 고려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개선책을 강구할 정도는 이제 됐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